얼굴 모델링은 되게 쉬울면서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항상 들여다보고 살지만 막상 이걸 만들려고 하면 그 얼굴에 포함되는 수많은 근육과 수많은 뼈의 어떤 상관 구조 속에서 그 위에 피부가 얹혀져 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어울리는 어떤 그 조화로운 그 미를 찾는다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얼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지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얼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얼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기본이 되는 뼈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뼈에 대해서 해박적인 용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지금 이 뼈도 제가 인터넷에서 공짜로 지금 구해온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뼈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스킨이 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 이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그 위치라든가 그 형태를 잘 나중에 스킨이 덮었을 때도 그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야 이 밑에 얼굴 밑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그것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아무리 겉에서 아무리 디테일을 파고 주름을 넣고 그런 짓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이미 그 기본적인 것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이 모델은 제가 흔히 부르는 이제 베이스 모델, 영어로는 젠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모델을 똑같이 만드는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떤 모델을 만들 때 항상 이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변형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떤 특정 누군가를 보고 따라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모델이라서 이 모델이 정확히 기본적인 모든 형태를 대변한다거나 프로포션 비율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면 보면 이 해골 두상 뼈에서 보면 가장 이제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어디가 있냐면 가장 쉽게 이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색깔을 바꾸고요. 이 부분 지금 손을 들어서 이마를 살짝 만져보세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여기 가운데 하나만 볼록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두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보통 아시아인이나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요. 특히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배우라든가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 이 옆으로 쭉 나가면 이 부분, 지금 손으로 이 눈썹 부분, 이 부분 한번 만져보세요. 볼록 튀어와 있는 뭔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요. 이 부분 역시 모델링 할 때 꼭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눈이 제대로 표현되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잘 느껴지질 않는데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 라인이 많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 라인을 이런
뼈의 형태적인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크리처라든가 몬스터 같은 거를 모델링 할 때도 이런 라인들을 이용해서 컨셉을 잡는다거나 이런 라인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에 뭐 뿔을 여기다가 단다거나 할 때 이런 라인들이 아주 큰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좋은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광대뼈겠죠. 광대뼈가 지금 손으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이 잡힐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또 이 코 윗부분이요. 이 코 윗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손을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코가 얼마만큼 높고 낮음이 정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턱 요 라인이요. 요 라인도 역시 이제 손 대고 만져보시면 이렇게 드러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남자들 중에 강인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 요 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런 남성적인 캐릭터를 만들 때 그런 남성적인 미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모델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까먹고 잘 표현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귀 뒤, 여기가 귓구멍이고요. 이거 귓구멍이 있고 귀 뒤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 솟아나온 이 뼈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뼈랑 여기서 나오는 근육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을 움직일 때 가장 그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 근육인데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겉으로 딱 드러나서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이요. 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은 모델링을 잘한다 못한다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좋은 모델러가 되고 디테일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가 된 모델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저도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만 이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해서 위에 제가 만든 모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쉐이딩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자, 요 위에 보이시다시피 볼록처럼 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눈썹 위에 남성 다음의 상징인 이렇게 굴곡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눈썹 옆에 이렇게 쉬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도드라져서 넘어간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뭐 물론 이 뼈의 위치랑 제 모델의 위치랑 1대1로 매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뼈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모델이라 정확히 이 모델이랑 맞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만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광대뼈가 있고요. 그리고 턱뼈가 있고요. 저도 역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두 개의 턱을 도드라진 부분이 두 개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턱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코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하나가 또 바로 요 뒤 요 부분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머리카락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더 디테일하게 만들자면 뭐 요 뒤에 요 부분 이렇게 뼈 스킨이 얇게 붙어 있다가 목으로 떨어지는 요 부분이 상당히 또 아주 감칠맛 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이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 헤어가 없는 그 볼드 헤어를 만들 때 표현하면 재밌게 표현을 하면 아주 또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제가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이건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머리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머리만 조금 더 알아볼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목이라든지 몸체, 어깨, 팔, 손, 다리, 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얼굴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먼저 보면, 자, 눈의 형태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쌍꺼풀이 져 있어요. 대신 이제 아시안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시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이렇게 나 있진 않죠. 형태가 좀 틀리잖아요. 딱 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까지 덮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들 그 아름다운 그 미인의 기준이 되는 그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잘생긴 남자를 생각하는 기준이 대부분 서양 모델, 서양 쪽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쪽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그쪽 미에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모델을 만들 때도 이제 서양인을 만든다든지 서양 여자들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쪽 미에 좀 더 가깝게 그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제 모델을 만들 때도 우리가 아시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모델은 서양인 모델을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을 만드는 게 순서가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순서가 대체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들어갈 때도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런 해외 이런 그 서양인을 만들 수 있는 모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대모리를 만들 때도 그쪽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뭐 물론 모델을 잘 만든다면 에이시안이건 그 서양인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서양인을 만든 모델을 가지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뼈에서 보셨다시피 이 위 안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요. 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요 뼈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도드라져서 튀어나와 있고요. 거기에 살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쏙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형태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의 뼈가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이 뼈 자체가 이 눈꺼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눈꺼풀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눈꺼풀 이 안쪽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눈물샘이 여기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되게 말랑말랑한 살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눈동자와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를 표현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게 표현하시면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몸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꼭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틀리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작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크고 작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사진을 띄워놓고 모델링을 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 느낌을 쭉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눈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쏙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예요. 자, 이런 형태로 저는 늘 캐릭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만들 때는 어떤 이미지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만들다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냥 괜찮아 보이네, 멋있어 보이네 라고 생각되는 모델을 하나 딱 선정을 하셔서 그거대로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유명인 하나를 딱 집으셔서 그 사람을 카피를 하시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 모델을 만들다 보면 자기만의 그 형태가 딱 잡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는 눈물샘이 들어가는 구멍이 여기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면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오는 면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 면 흐름을 잘 표현해 주시면 눈 모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면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각이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각이 살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이 너무 직각으로 딱 돼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각에 살짝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여기서 살짝 각을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또 위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각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여기를 둥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보다는 살짝 어느 정도 각을 잡아 주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눈꺼풀이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대머리나 어떤 눈꺼풀이 없는 모델을 만드실 때는 그걸 참조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눈알이 이렇게 있고, 근데 눈알이 또 신경 쓸 게 뭐냐면은, 자, 눈알이 제가 살짝 앞뒤로 길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 눈이 앞뒤로 살짝 길어요. 이 눈알이 동그랗지 않고요, 앞뒤로 살짝 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게 되면 눈이 살짝 바깥으로 보고 있어요. 살짝. 이 눈 두 알이 다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이 눈 알 형태를 따라서 눈꺼풀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가 여기서 쏙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 라인이 그냥 일자로 쭉 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쏙 들어가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표현하셔도 돼요. 눈 속 이 안에 있는 그 눈뼈 모양 따라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각 개인이 만드는 모델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형태니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모델 한번 따라하고 나서 그냥 그 코를 그대로 그냥 그다음부터 쓰고 있어요. 뭐 물론 어떤 특정 모델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면 그 모델이랑 똑같이 만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모델을 옛날에 만들었던 코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미술학원 다닐 때 줄량이라는 모델을 보면 거기 그 줄량의 코를 그릴 때 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줄량의 코가. 그 옛날 아티스트들이, 옛날 그 르네상스 시대 아티스트들이 그 모델을 만들 때 인체를 최대한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많이 알아두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 모델링 하실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좁고 요 부분이 살짝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고 다시 넓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두툼하게 살집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살집이 붙고 가운데가 이렇게
또 살집이 붙고요. 이렇게 살집이 붙은 것만 잘 표현해 주시면 뭐 사실적인 코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시안이나 흑인 같은 경우는 여기 코 요 라인이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만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코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 안쪽에, 이거는 뭐 누가 전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코를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뻥 동그랗게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델링 하실 때 그 돌기까지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사실적인 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 돌기 모양은 여기서 이 형태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도 나오면서 쏙 들어가고, 이 안에 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돌기 모양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긴 게 정답은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코 속에 어떻게 돌기가 생기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돌기가 있다는 것만 이렇게 살짝 표현해 주시면, 이게 뭐 어색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존재한 저기 형태가 안에 있다는 것만 표현해 주시면, 아, 형태가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코 위에 있는 주름에 관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름을 바로 코 위에서 바로 시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틀린 거고요. 대부분의 주름은 이 코보다 살짝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 하실 때도 이 주름이 코에 딱 붙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보다 살짝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코에서 시작한 주름대로, 그 모양대로 요 라인대로 이제 요 라인대로 요 근육이 이렇게 살짝 타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 모델링을 할 때 요 부분에 이렇게 살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요. 대각선 모양 이런 식으로 살집을 살짝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진짜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캐릭터들을 모델링하면서 많은 레퍼런스를 본 결과, 요렇게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요 부분이 살집이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왜 정확히 왜 거기 뭐 살집이 잡히는지는 뭐 해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디야? 이 이름 뭐였죠? 여기 하여간 여기 뼈에서 이 입의 근육을 여기로 연결되는 근육도 있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입으로 떨어지는 근육도 이렇게 있어요. 얼굴의 표정을 짓기 위해서 연결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 사이에 있는 이런 근육들은 또 뭐랄까, 근육이라기보다는 좀 살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듯이 한 요만큼을 이렇게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으로 근육을 모양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잡아주면 모델링 할 때 훨씬 더 캐릭터가 사실적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눈 두더기,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눈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살집이죠, 살집.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집이 하나가 더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살집이 눈에 확 띄게 표현해 놓으면 너무 어색해져요. 살짝 눈에 아주 거의 띄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델을 만드실 때 사진을 잘 보시다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살집이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표현해 주시면 좋죠. 이제 그 사람을 만들 경우에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랑 여기 있는 뼈랑 여기는 입,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근육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사람이 만약에 웃을 때 이 입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 근육이 이걸 당기는 거거든요. 그 근육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꺾이는 거가 이제 얼굴 형태가 그렇게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꺾이는 라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꺾이면 좀 어색해지기 때문에 살짝 이 꺾이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살집을 주는 요 면을 이렇게 줘서 주면 괜찮은 볼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라인도 이렇게 위로 조금 올려서 살짝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쭉 내려 긋으세요. 한번 쭉 내려 긋고 한번 싹 스무딩을 주세요. 스무딩을 주고 다시 이걸 하고 스블링을 주시면 괜찮은 라인이 나와요.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쭉 그렇게 좀 이렇게 눌려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출이 돼서 살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집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려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모델링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요. 레졸루션을 좀 낮춰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게 입으로 넘어갈까요? 입은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그 입술의 형태는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는 않지만 여성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도 이 안쪽 여기는 좀 도드라지게 크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위로 갈매기 모양 날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여기가 좀 도드라지고 여기가 살짝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도드라지면서 살집이 좀 잡히는 형태로 저는 보통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처음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요. 요 부분에 비해서 볼륨이 살짝 적어요. 여기서 잘 표현이 될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라인 같은 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입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도톰한 편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살짝 움푹 파여진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도드라지게 보이게 돼요. 한번 주변에 여성분이 있으면 이걸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좀 더 사실적인 모델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모델링 좀 잘할 줄 아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입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거 뭐야? 그 다음에는 이제 입술 밑에 있는 요 근육이요. 요 근육.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입술 밑에 이렇게 입술이 튀어나와 있고 요 근육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다. 이 근육 아주 힘들어요. 이거 여기 있는 요 근육. 이 근육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 면이죠. 요 면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면이 같은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스무스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위에 좀 이쪽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한 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라인이 대부분의 그 초신자들이 특히나 그러시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 라인이 요 면이요, 이 입술 면이 그냥 이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쪽 면이 그냥
쏙 들어가서 이거 그냥 칼같이 탁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면이 내려오면서 요 위에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집을 갖고 있어요. 살집을 갖고 있고 요 살집 때문에 요 위에 이렇게 볼륨을 갖고 있는 살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사실 요 볼륨이 왜 생기냐면 이 입술 주변에 여기에 이 표정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위에서 연결돼 있는데 이 근육들이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살집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밑에 근육들이 많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건데요. 요거를 잘 아주 표현하셔야 돼요. 그 밑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입술이 이렇게 꺾여져 있고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여기서 볼까요? 볼록 이번에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볼록 튀어나온 요 살집을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이렇게 쏙 같이 연결해서 말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각형 살집이랑 이거랑 이제 하나로 거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표현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쏙 움푹 들어가는 곳이 생겨요. 움푹 들어가는 곳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 보조개로 생기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이 서로 말리면서 쏙 들어가게 되는 근육인데요. 보통 저도 거기를 이렇게 좀 놔두는 편이에요. 움푹 파이게. 그리고 이 턱 옆에 이쪽 부분은 여기 위에 광대뼈다. 제 이름을 이렇게 잘 못 외우네요. 저는 근육의 이름이라든가 뼈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뭐 이 근육, 이 머슬, 이 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많이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듣는 분들이요, 시청자분들이 맞겠죠. 네. 자 여기에 하악각 요 밑에 이 광대뼈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제 얘가 이제 뭘 씹을 때 이 근육이 작동을 해서 이제 턱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요 턱 이쪽 부분에서 요 광대뼈로 올라간 요 면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면 보이시나요? 잠깐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딱 꺾게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이쪽은 요 면은 여기 턱에 붙어있는 근육이 여기 광대뼈로 붙어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뺨 부분이고, 이쪽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면 흐름 덩어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델이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모델인데 이게 얼마큼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정확한 모델은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밤마다 조금 내서 만든 모델이라 뭐 이렇게 정확한 모델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개인용 작업에 쓰려고 베이스 모델을 만든 거니까 네. 그다음은 이제 귀로 넘어갈까요? 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귀는 모양이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이제 이렇게 꼭 생겨야 된다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인터넷 가셔서 그냥 귀 검색하셔서 그냥 하나 딱 집어서 그냥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느낌 그대로 그냥 그 다음 모델마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모델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면 그 모델과 똑같이 만들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사용하는 그 귀 한 모델 모양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그냥 늘 머릿속에 있는 그 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건데요. 다만 대부분의 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 캐치를 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어떤 귀를 만들든지
뭐 무난한 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 부분이 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얇아요. 이 부분은 두껍고요. 이 부분은 두껍고 이 부분은 아주 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좀 잘 안 되니 제가 다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이 좀 제대로 보이네요.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으로 좀 많이 파이고요. 이 부분 얇고요. 이 부분은 좀 넓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크게 하나로만 만드는데 뭐 크게 하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바로 안쪽에 여기에 이제 귓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귓구멍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렇게 뿅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요. 볼록 좀 튀어나와 있고 사람마다 다 이제 얼마큼 튀어나오고 어떤 만큼 이제 이 돌기가 있고 그거 다 틀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또 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여기 살집이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이 안으로 쏙 파이게 되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쭉 흘러가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렇게 두 덩어리가 요 덩어리가 하나 잡히게 돼요. 여기서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귀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짝 날카로운 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살짝 날카롭게.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평평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살짝 평평하고 계속 이어지고 뭐 물론 이 안에는 이렇게 웅석 파여 있겠죠. 이 부분은 웅석 파여 있겠죠. 대부분 여기가 또 살짝 이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뭐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고 요 밑에가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귀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99%의 모델러들이 귀 뒷면을 신경을 안 써요. 뭐 물론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또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좁고 막 그래서. 왜냐하면 요 귀 보시면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그대로 뒤에 원래 표현이 돼야 돼요. 이제 뭐 사실 이게 접힌 것까지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굴곡 크게 보이는 이런 굴곡들이 요 뒤에까지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워낙 이게 그렇게 되면 얇아지고 표현하다 보면 이쪽도 뭐 형태가 바뀌고 막 그러니까 표현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귀 뒤에까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턴테이블 돌렸을 때도 사람 귀 같지, 안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막 신경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요 뒤에까지 표현을 해 주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뼈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귀 뒤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이 부분을 꼭 표현해 주셔야 돼요. 꼭 표현해 주셔야 여기서 올라오는 요 근육이 목을 따라서 여기에 붙게 되거든요. 요 부분이 없으면 지금 손 넣어서 귀에 뒤에 만져보세요. 여기가 딱딱하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움푹 파여 있는 거 부분 느껴지실 거고요. 그다음 여기 만져보시면 근육이 쑥 내려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쪽 뒤는 뭐 이제 그냥 대부분의 뼈가 이런 식으로 좀 울퉁불퉁해요. 이거 정확한 뼈 형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도 뒤에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울퉁불퉁하게 표현하시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실제로 한번 모델링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그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 뭐 몸이라든가 뭐 등, 팔 뭐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델링 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어느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됐고 많이 모자르고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족한 점이라든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 따로 그런 소개 영상을 따로 만들겠지만 제가 모델링을 배울 때는 제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서 저 혼자 공부한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었었어요, 많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나도 한번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회가 쉽게 오질 않더라고요. 쉽게 만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또 회사 다니고 제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늦긴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는 뭐 몸통을 할지 팔을 할지 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